자, 4주차 동명철학 고전 읽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군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요게 지난주 이제 군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군자에 대한 부분, 세상이 잘 다스려졌을 때의 군자, 그 다음에 세상이 어지러졌을 때의 군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 이 군자가 이제 우리들이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어떤 덕목, 그 중에서 5가지 기본적 실천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맹자와 충룡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정성성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성성자에 대한 부분들은 심성수양론에서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여야 할 목표가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을 그 상태를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어의 맨 처음에 보면 복기초 그러거든요. 우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성성의 상태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본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성을 회복한 사람을 이룬 사람, 성인이다. 라고 하고, 그 성인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성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성성자에 대한 부분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동몽선습에 나오는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중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상이 잘 다스리던 군주와 그 요임금 때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종수곽탁타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그죠? 요건데. 자, 요게 이제 종수곽탁타전. 유종원 선생이 쓴 종수, 나무를 심다. 심을 종자죠. 요 밑에 맨 아래에 보면 종수, 곽, 탁타전.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이 곽이고 탁타가 이름이죠. 이 곽탁타. 그러니까 어떤 곽탁타냐면 나무를 심다. 나무를 심는 곽탁타의 전기라고 해서 유종원 선생이 쓴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우언이라고 하는데, 우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죠. 교훈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우화, 동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곽탁타는 곽탁타가 아니라 이 유종원은 정수 곽탁타전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잘 리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요임금, 여기 지어버렸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라고 하는, 그죠? 이 임금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시절에 백성들의 이제 모습을 본다면, 자,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임금이 있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임금이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 임금이 뭐에 소용이 있나? 저 여기 있잖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 그 흐름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는 수단이잖아요. 제어하는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법이 있어요. 나라를 움직이고 하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이 백성들 하나하나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사안일, 예, 태평성대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어, 이제 백성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편안함 속에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목마르면 우물 파서만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고프면 밭을 갈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뭐 세금을 내라, 뭘 해라,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가정맹어해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하던 이 공자 시대의 춘추 시대의 그 백성들의 고단함, 부역의 고단함, 사역의 고단함, 세금을 바쳐야 하는 고단함, 뭐 이런 고단함을,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의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곽탁타의 본 이름은 뭔지 알지 못한다. 원래 이제 탁타의 이름이 원래 이제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곱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곱추 곱사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이제 굽어 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낙타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사람들은 탁타, 낙타라고 해서 탁타라 불렀다. 탁타가 그 별명을 듣고 매우 좋은 이름이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자기도 탁타라고 했다. 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이 바로 도인이에요, 도인. 그죠? 이런 사람이 도인이에요. 우리들 세상에 잘났다고 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인이에요. 자신의 장애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이야기하는 이름을 별명을 이 자신의 이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도인이죠. 그의 고향은 풍악으로 장안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다. 무릇 장안의 모든 권력자와 부자들이 관상수를 돌보게 한 부자들의 관상수를 돌보거나 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과수를 돌봐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탁타가 심은 나무는 옮겨 심더라도 죽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도 일찍 맺고 많이 열렸다. 그죠? 탁탁을 심으면 무조건 살아요. 나무. 무조건 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식목자들, 즉 정원사들이죠. 정원사들. 다른 식목자들이 탁타에 나무 심는 법을 엿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어봐도 탁타와 같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자, 이거 보세요.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가 많이 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그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할 뿐입니다. 무릇 나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뿌리는 펴지기를 원하며, 그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흙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며, 또 뭡니까? 원래 흙을 원하며, 또 단단하게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탁타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심어질 때, 자, 이렇게 뿌리를 잘 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나무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뿌리를 잘 펴준다. 자, 뿌리를 요래 잘 펴주는 거예요. 잘 펴주고,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뿌리를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평하게 흙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고, 자, 여기 나무를 이제 심기 전에 요거를 탁, 요렇게, 해서 나무에 뿌리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면을 이렇게 잘 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원래 흙을 원하며, 자, 이 나무가 있었던 원래의 그 자리에 있던 그 흙이에요. 그 흙을 이렇게 가져다가, 원래의 그 자리처럼 이렇게 안락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 뿌리를 잘 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난 뒤에 흙을 북돋아서, 흙을 덮어서 잘 꼭꼭 이렇게 밟아주는 거죠. 꼭, 이렇게 꼭꼭 밟아준다는 겁니다. 자,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요게 이 나무가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요게 나무가 원하는 거, 나무의 본성이라는 거죠. 요게 나무가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다져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일단 그렇게 심고 난 후에는 뭡니까? 움직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 일이다. 딱 심을 때 제대로 딱 심어주고, 그죠? 요 발로 탁 다져가지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도록 쫙 다져주고는 내버린 듯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말 일이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뭡니까? 지가 알아서 커가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고는, 자, 가고 난 다음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심기는 자식처럼 하고, 심을 때는 자식처럼 하고, 두기는 뭐예요? 버린 듯이 해야 한다. 내둘 때는 내버린 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나무의 천성이 온전하게 되고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야, 자, 이렇게 하면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뻗어나가요. 스스로 뿌리를 촥 해서 이때부터는 여기까지 만들어 줄 때까지는 이제 사람의 몫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는 나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나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끝!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 스스로 자신의 그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자라게 하거나 무성하게 할 수가 없다. 그 결실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며 감히 일찍 열매 맺고 많이 열리게 할 수는 없다. 다른 식목자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세요. 다른 식목자, 다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자, 뿌리는 접히게 하고 흙은 바꾼다. 자, 뿌리는 그냥 툭 심어 놓고, 그죠? 흙은 원래의 흙을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사람이 그 나무가 편안했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는 접히게 하고 흙은 바꾼다. 흙 도둑이도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한다. 비록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나치고 그 근심이 너무 심하여 아침에 와서 보고는 저녁에 와서 또 만지는가 하면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살핀다. 자, 심한 사람은 손톱으로 껍질을 찍어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조사하는가 하면 뿌리를 흔들어 보고 잘 다져졌는지 아닌지를 알아본다. 자,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자, 나무를 심었으면 그만이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 나무 스스로가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더 불구하고, 나무 심을 때는 대충 푹 꽂아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그러면서 이제 요 나무 뿌리가 잘 내렸는지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나 싶어서 이 껍질을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고 스스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껍질이 벗겨져 버리고 나니까 나무가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나무는 차츰 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비록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해치는 일이며 비록 나무를 염려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나무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지금 여기서 이 글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자, 다가 아닌데 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우리가 요거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식에게 이제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다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는 자식이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심듯이 아이를 키워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죠?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반성하기도 하고 반성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놓고 여기가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요 뒤에 또 이야기가 쭉 있어요. 자, 고래원님이 이제 왔어요. 이제 그 곽탁타 여기 풍화 장안서 쪽에 있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지금 어느 고을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장안이네요. 장안입니다. 예, 중국이 장안, 그죠? 장안 서쪽, 장안 서쪽이 장안이네. 자, 이 장안에 이제 장안의 현일까요? 군일까요? 자, 장안에 이제 이제 관리인이 이제 왔어요. 그 현감인지 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가 와서 그 곽탁타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 너의 나무 심는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법을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까 이제 나무 심는 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제가 했듯이 나무 심는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각탁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고을에 이제 원님이 계셨는데, 그죠? 제가 나무 심는 법은 알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고을에 이제 원님이 계셨는데, 그 고을의 원님이, 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마음으로, 이제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을에 와서 백성들을 이제 끌어나가는데, 예, 끌어나가는데, 어, 이제 이 원님이 이제 그랬답니다. 내가 내가, 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와라.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잘 따라와라. 종을 한 번 치면은, 일어나고, 종을 두 번 치면 들에 나가서, 논밭을 갈고, 종을 세 번 치면 이렇게 하고 해서, 1년 내내 이 스케줄에 딱 맞게 이렇게 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규칙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루 이틀이 지난 뒤에까지는 백성들이 따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어떤 본성, 자신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잘 본성을 잃게 되었다. 즉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래 원님이 한 말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것으로서 백성 다스리는 법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수각탁타전에서 유정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 규칙과 규범에 대한 어떤 부분들, 법률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너무 엄한 잣대로 백성들을 억누르게 되면 결국 백성들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조차도 행복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백성을 망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개개인이 각각의 어떤 그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개는 개의 이치가 있고 그죠? 저기 뭐 새는 새의 이 본성 이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어떤 모습을 개별적인 자아를 지니고 있듯이 개별적인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고 개별적인 어떤 삶의 어떤 패턴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이거를 전부 하나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단해지고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정원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요임금 시대의 백성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이 백성들을 얽매고 옥죄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탕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군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홍수 때문에 늘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임금이 직접 황하에 들어가서 물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우임금의 종아리에 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물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에 털이 다 닳아 없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임금의 종아리가 이 살이 하나도 없어 뼈마디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을 위해서 군주가 고단하게 백성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군주의 그런 노력 덕분에 백성들은 뭡니까? 배부르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리더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훌륭한 리더이고 그게 훌륭한 군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많은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그겁니다. 예,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 터전 속에서 스스로가 뿌리를 내려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군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정원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 곽탁타전이라고 하는 이 유정원의 이 글은 바로 군주가 리더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이름을 뭐 드날리기 위해서 어, 뭐, 소문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종수박탁타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요 자료가 아마 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요 인터넷에서 잠깐 요 있기에 그 했는데 밑에 부분이 이제 없어져서 없네요. 이 요 원문 도금 풀이글 여기에 다 나오는가요? 자, 음, 여기도 다 안 나오네. 고문관지 요 자, 여기 요거네요. 예, 요거네요. 자, 그대의 나무 가꾸는 법을 백성을 다스리는 데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탁타가 말했다. 나는 나무 가꾸는 법만 알 뿐이요. 다스리는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에 있으면서 번거롭게 명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관리를 보았는데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화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나와 고함치기를 나라의 명령이니 밭가리를 서두르고 나무 심기를 힘쓰며 수확을 서둘러라. 일찍 일어나 누에 고치에 실을 뽑고 빨리 옷감을 짜라.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닭이나 돼지를 잘 길러라 하면서 북을 울려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딱따기를 쳐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을 울려가지고 울리면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딱따기를 쳐가면 사람들을 이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치면은 오고 두 개 치면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소인배들은 아침 저녁밥을 거르고 관리들을 위로하기에도 한가한 틈이 없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풍성하게 했겠으며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해지고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으니 나의 일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백성을 위한답시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 속에 막 백성들을 내모는 거예요. 그죠? 어, 종 치면, 북 울리면, 뭐 딱딱이 치면 오게 하고 하는 그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가꾸는 법을 물었다가 나무 가꾸는 법을 물었다가 사람 다루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군요. 자, 이게 우원이고, 이게 이제, 이, 이제, 그럽니까, 이제, 우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야경의 목민심서의 요 부분들을 인용했는데, 수령은 각기 알맞게 구분하여 분담시킴으로써 일의 능률을 올리고 체계에 있는 정사를 펴야 할 것이다. 당나라 유정원의 정수각타타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향리에 살면서 보니 수령들이 법령을 번거롭게 하기를 좋아하므로 요 부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조섭,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중단하고 아전이 부르면은 가서 맞아야 되고 그저 그 겨를이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자신의 본성대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유정원의 정수 곽탁타전이라고 하는 요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오래전에 한번 읽어봤던 이제 글이어서 어, 자, 요게, 그래서 이제, 군자는 어떤 모습을 지니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고, 또 어떤 덕행을 실천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저도 그렇지만, 뭐 삶의 목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할 때, 사실 뭐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뭐 군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뭐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쏟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워낙 이제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들으면서 나를 견주어 보고 내가 이제 어떤 수준에 이렇게 도달하여 있는지 나의 어떤 행동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하고 검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4주차에 혼자와 소인 둘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군주, 그죠? 세상이 좋을 때의 군주와 세상이 좋지 않을 때의 군주의 모습을 보았듯이
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마디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덕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성에 대한 부분, 이 성에 대한 부분, 정성성자죠. 이 정성성자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게 정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을 회복한 것을 우리는 이루었다라고 봤고, 이룬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 지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그 훌륭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정성성자, 성이었다, 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이루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유학에서는요, 예, 자, 이 태계 선생의 경우에는 이 경을 통해서 이 성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태계 선생이 생각했던 그 부분은 성이 완성형, 그죠? 완성형이지만 완성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형 윤곽선 요게 이렇게 되고 채우기는 없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윤곽선의 선 종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심성 수양론에 있어서도 율곡 선생의 경우 이제 요거는 이제 태계 선생이 주장을 한 것이고 이 율곡 선생이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성이에요. 성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한 사람은 바로 성을 지니고 있으면 바로 되는 것인데 뭐 굳이 경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율곡 선생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제 율곡 선생이고 태계 선생은 뭔 소리냐? 성으로 가기 위해서 형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태계 선생님 경우에는 요 경을 주장을 했고 경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경해야 한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고 율곡은 성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다. 성 속에 다 경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걸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본 것이죠. 예, 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이제 성을 이루느냐, 성을 이루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잠깐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 워드, 쓰는 법을 조금씩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수업 때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니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율곡 선생은 요걸 강조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요건데, 자, 일단 덕으로 보겠습니다. 덕은 요게 되면 10개의 눈이 나를 보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요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죠. 10개의 눈이 나를 보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 요게 어찌 보면 덕에 있어서, 요 부분이겠죠. 이제 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거예요. 경이고, 삼갈 신자이고, 요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이제, 덕덕자에 있어서 요 부분으로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 경을 통해서 이제 요게 항상 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항상 요런 마음을 지니고, 항상 한결같이 요런 상태로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성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을 늘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뭐 이야기의 차이이지만 실제 이제 태계 선생은 이제 이원론적 사유를 지니고 율곡은 이제 일원론적 사유를 지니기 때문에 이기론에 있어서도 율곡은 이제 이와 기를 굳이 구분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 태계 선생은 구분을 해서 바라보는 부분이니까 어쨌건 심성수양론에 있어서도 요 성과 경을 구분해서 보고 율곡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그죠? 선한 것이 본성이고, 본성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덕에는 어떤 몇 가지가 있느냐면 네 가지가 있죠. 사덕 있는데, 이 네 가지 덕이죠. 네 가지 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덕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 칠정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사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측은지심. 자, 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바로 마음이죠. 마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 네 가지 덕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아, 아픈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일 줄 알고, 그죠? 위로할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구나.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측은지심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질다라고 하는 어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세요라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양보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양지 시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얘가 있구나, 얘가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이제 얘가 있구나, 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 의, 지,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덕이고, 인의 예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적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서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칠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 칠정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감정과 사단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 본성,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글을 배운다든가 시를 읽는다든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본성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성 속에 우리가 드러나 있는 어떤 감정의 틀거리들을 함께 같이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를 통해서는 너무 극렬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절제된 감정, 이제 절제된 부분들을 시를 통해서 승화해 감으로 해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런 절제 속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메조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시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시가 너무 편하게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토로해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만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과거의 이제 시론의 개념과 요즘 이야기하는 시론의 개념의 어떤 엇박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자, 덕에 대한 부분,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